알고 있도다. 내 삶을. 띠풀집, 봄잠이 넉넉한데 창밖에 해는 더디고 더디구나. 아주 시간 가는 것도 그냥 뭐 더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는 대목. 이 참 유비가 자기 몸을 굽혀서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라는 그 인재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높으면은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모이거든요. 근데 자기 목매함, 자기 부족함을 아는 지도자, 윗자리에 있는 사람 자체가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자기 부족함을 알고 정말 나중에는 제갈공명을 만나가지고서는 뭐 물이 고기를 만났다고 했던가, 고기가 물을 만났다고 했던가 그랬죠. 내가 물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벌어지니까 장비가 부해가 나가지고, 부해가 난다는 말은 충청도 말입니다. 부해 난다. 잘 안 쓰는데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평생 늘 형님께서 고기가 물을 만났다고 하더니 이번 싸움에는 물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우리는 안 나갈래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참 자기를 낮춰서 평생 자기를 돕고 보조할 그런 신 하나를 만난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거의 유비는 스승처럼 생각을 했죠. 제갈공명을. 그러니까 이 정의천의 해석에 의하면은 오가 이를 만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몸을 낮춰서 아래의 현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목매함을 깨우치는 것, 계몽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구로부터 몽꾀로부터 여러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효사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수몽꾀. 들은 말들이 꽤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몽은 형통한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구하는 것이다. 처음 물으면 일러주지만, 처음 점을 쳐서 물으면 일러주지만 2-3번 물으면 욕되게 하는 것이니 욕되게 하면 일러주지 않는다. 그리고 점치는 일이 이롭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변하기 전의 점을 쳤을 때 노양이나 노음이 하나도 없는 이 괴 자체로 볼 때의 점사입니다. 우선 형통한다는 겁니다. 몽은 형통한다. 몽은 아직 막 솟아나는 샘물이고 어린 사물이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는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막 솟아나는 물이지만은 이 물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합니다. 형통하는 도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린아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배울 사람이 와야지 아이가 나한테 와서 구하는 겁니다. 스승이 찾아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한테 와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점에 관해서 나옵니다. 처음 점을 쳐서 물으면 가르쳐주지만은 2-3번 점을 쳐서 물으면은 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초서곡, 제3독 그럽니다. 첫 번째 점을 쳐서 물으면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2번, 3번 점을 치려고 하면은 그건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독을 하면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치는 일이 이롭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변하기 전에 몽꾀 그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단사입니다. 그리고 단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몽은 산 아래에 험난함이 있는 것이다. 험난하여 멈춘 것이 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몽은 형통한다 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도리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다. 도리가 있어요.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막 솟아난 물은 아직 어디로 갈지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다를 향해서 지향하는 큰 기세가 이미 그 속에 있어요. 형통하는 도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뜻이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물으면 가르쳐주지만 2-3번 물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2-3번 거듭해서 그냥 가볍게 묻는 것은 거기에 가르쳐주면은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건 가르침이 되질 않고 거꾸로 아이를 버린다. 이렇게 해서 안 가르쳐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것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로 합시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와서 묻는 것이지 내가 어린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건 뭐냐? 스승이 가르침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더 절실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는 사람은 아직 목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배워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목매하고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반은 깨우친 거예요. 목매한 사람은 대개 자기가 목매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이 고집센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약이 없어요. 무식하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무식하면서 고집을 세가지고 빡빡 우기면은요, 그건 진짜 약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 그건 겸손해야 됩니다. 되게 무식하면 자기가 무식한 줄도 모르는 무식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우겼어요. 그러면 졌다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맞죠? 무식하고 고집센 거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매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건 반은 깨우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목매한 걸 안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르침을 줘야지 거기에 먹혀 들어갑니다. 전혀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목매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에 가르침을 줘봤자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은. 무조건 배울 자세도 안 돼 있고 전혀 안 되는 애한테 막 얘기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그냥 허공에다 던지는 꼴이에요. 그 가르침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귀한 가르침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안 좋아요. 이래서 반드시 아이가 나에게 와서